네,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. 3년 전의 얘기입니다. 벌써 3년이 지났고요. 그 사이에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. 3년의 칩거를 깨고 어제 칼럼 집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윤창중 대변인의 입장이 밝혔다고요?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? 굉장히 깁니다. 일단 예. 200장 고지로 제가 그럼 80장 분량 정도 되니까 80장. 야. 그걸 저도 어제 다 읽어보는데 너무 길더라고요. 예. 근데 내용을 쭉 다 종합해 보면 그 3년간 우리 가족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.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.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검찰이 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이상 나는 무죄다.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. 이 세 가지를 밝힌 건데요.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허. 공소시효가 만료한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인도 대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국 검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가서 조사받지 않는 이상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. 영구 미제 사건은 끝난 겁니다. 예.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. 무죄인지 여부는 아직 네, 모르는 모르죠. 거죠. 근데 이걸 가지고 무죄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게 국민 감정상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드는 거죠. 예. 그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번에도 3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은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옥시 대표 나오거나 뭐 했을 때 항상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뭐가 미안한지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뭔가 다 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보수 논객으로 돌아오기 위한 초석 쌓기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. 사실은 이렇게 2016년 5월에 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지기를 한 3년간 칩거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닌가. 이것은 좀 다소 계획적인 아닌가. 이런 판단까지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거짓말에 대한 국미정서법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다시 한번 질문드리죠. 공소시효 만료와 무죄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공소시효 만료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각하한다. 영구미제가 된다라는 거지 이것이 혐의가 없다, 죄가 없다라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 당시에 정말 억울하셨으면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거기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지금 이 말씀 맞습니다. 근데 그때 삽이 털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. 예. 그리고 미국에 다시 안 들어가셨잖아요. 예. 그거는 결국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지났으니까 나는 미국 검찰이 기소 못한 이상 나는 무죄다라고 하시는 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거죠. 예. 그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의 뭐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웃음이 나옵니다. 자, 뭐 어찌 됐든 뭐 그동안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몸이 안 좋았다, 건강 이상설도 있었습니다.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러한 성추행이라던가 성희롱에 얼매인 사람이 굉장히 국가의 뭐 수석 대변인, 청와대 수석 대변인까지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또 보수 논객이나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 정서에 굉장히 위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서는 해야지 뭐 제가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해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이러한 윤리 의식 갖고 국민 앞에서 이렇게 호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국민들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. 계속 쭉 국민들의 시각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.